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30여 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 다니시던 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친구분이 하시던 거주거비를 맡아서 함께 하다가 졸지 한꺼번에 망해버렸어요. 사업에 관해서는 문외인이셨던 아버지가 친구 말만 믿고 뛰어들었던 게 큰 잘못이었죠. 당시만 해도 선생님은 지금보다 더 대우받았던 때라서 저희 친정엄마도 학부모들한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다 보니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돈을 한 큐에 몽땅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해서 실에 빠져만 있었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는 뭐든지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시장바닥에서 이것저것 팔아도 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적은 돈으로 비교적 손쉽게 팔 수 있는 것이 국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어서 국밥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갖은 굳은 일을 다 해가며 어깨너머로 국밥 만드는 것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국밥 장사를 하시게 되면서부터 아버지도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국밥 장사를 돕기 시작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엄마가 국밥 장사하는 것을 창피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손님들이 소주를 달라고 해서 판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술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의 국밥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셔서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사가 천직이었는지 금방 엄마의 국밥 장사를 돕는 듯 하셨지만 이내 그만두시더라고요. 엄마가 국밥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집 근처에 조그만 학원을 차리셨어요. 오빠와 저는 매일같이 학교를 마친 뒤로는 아빠의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빠의 학원에 수강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알바는 대학생 교사도 채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공부에 관한 한 아빠가 저와 동생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엄마가 국밥 장사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도 저와 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더욱 초등부 수강생들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는 저와 제 동생에게 특별한 공부 지도를 맡아서 해주신 덕분으로 저는 의대까지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동생은 약대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사는 보람으로 여기고 계셨었죠. 의대를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우연찮게 같은 스터디 그룹이었는데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도서관에 지정석 자리를 나란히 하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다 데려다주곤 했었죠. 쪽지 시험이다 뭐다 해서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거의 하루 온종일 붙어다닌 꼴이었어요. 처음엔 남친의 부모님이 같은 스터디 친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안 후로는 저희 집안에 뒷조사를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서 두고 보고 있다가 결국엔 남친에게 말씀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사귀더라도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이미 저와 남친은 서로에게 마음으로 서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당연히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남친이 나중에 결혼을 할 거라고 하니까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부에 신경을 쓸 때이니까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절대 저와의 결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유는 국밥 장사하는 집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저에게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저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남친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척 반기셨습니다. 의사 부부니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혼하기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우리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남친의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남친이 결혼 약속을 하는 의미로 커플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친의 어머니가 여러 번 남친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남친은 내게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나 저의 부모님은 남친이 아직 학생일 때에도
마치 사위인 양 이것저것을 잘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남친의 생일에도 엄마가 국밥집으로 저와 남친을 불러서 생일상도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저 공부하는데 체력 관리를 잘하라고 잘 먹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공부에 지치지 말라고 말린 과일이며 홍삼이며 저랑 똑같이 챙겨주셨어요. 드디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패스를 한 후에 남친이 구체적으로 남친의 부모님께 저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특히 남친의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하필 천안 국밥집의 딸이냐는 것이었어요. 이왕이면 덩치 말하고 집안도 좋아서 병원도 차려주고 의사 사이를 뒷바라지를 잘 해줄 그런 집안이면 얼마나 좋으냐고 하시더랍니다. 이 정도로 의사로 키워줬으니 부모 욕심대로 며느리를 고르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하시더래요. 남친은 뜻밖의 저와의 결혼을 국밥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남친의 어머니를 설득을 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래도 저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설마 아니 제가 국밥집의 딸이라서 반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의대 다니는 딸을 뒀다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될 몸이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가 저와의 결혼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자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친 모르게 한번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친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했어요. 내가 우리 준석이한테 아주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수경양이랑은 우리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춘석이가 아직까지 수경양을 만나고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헤어지나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안 되겠길래 수경양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는 첫 마디부터 강한 어조로 나오는 남친 어머니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어요. 거두절미하고 정이 틀 대로 틀어버린 남친과 만남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내가 누누이 내 아들한테도 말해왔어요. 준석이가 의사가 되었지만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그리 넉넉지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생해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좀 더 사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처가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시 돈 많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최소한 처가덕을 못 보더라도 욕 얻어먹는 집안과는 결혼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욕을 얻어먹는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내 말이 거슬려요? 네, 저희 집안 욕 얻어먹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웃듯이 웃으면서 하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경양은 아직 어리고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수경양의 엄마가 국밥 장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전에도 국밥 파는 여자가 국밥만 판 줄 알아요? 뜨내기 손님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랭이 벌려주는 것들이 국밥집 주모였다는 거 몰라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몸도 파는 그런 여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경양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술도 팔고 한다면서 남자들을 상대하는데 별일도 다 있겠지. 남친과 헤어지게 하려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보통으로 넘은 것이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억지를 써서 말한 듯 싶었습니다. 완전히 쾌변을 늘어놓은 거여서 제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수경양이 엄마가 진짜로 그런다고는 말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런 처한 국밥집의 딸이 내 아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게 싫을 뿐이니까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길 바래요. 그러자 제가 그랬습니다. 준석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자기 엄마에 대해서 말을 통 하지 않았었나 했더니 말도 더럽게 하는 인간이라서 그랬었군요. 그랬더니 저에게 욕을 한 다박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물잔이든 주스잔이든 들어서 갖다가 얼굴에 부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너 왜 네 엄마가 그렇게 더러운 여자였는지 말 안 해줬니? 우리 엄마가 천하게 국밥을 팔고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니까 니한테서 떨어지라고 하더라. 너 앞으로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만 보면 네 더러운 엄마가 생각나니까. 알았어? 남친이 그 후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네 어쩌네 하고 매일같이 찾아왔었지만 저는 남친 어머니가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그 때문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와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일처럼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면서 자기 엄마를 용서를 해주네 마네 하는 것을 보고서 대충 짐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통 유순한 편이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셨는데 귀하게 키운 제 딸에게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한 남친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셨어요. 그래서 당장에 남친을 앞세워서 남친 집으로 가셨어요. 저야 뭐 이판사판인데 저희 아버지가 남친 집에 가셨어도 경우가 없는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라서 말리지 않았어요. 남친이 미리 남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에게도 남친 어머니가 결례를 범하는 막말을 내서 저희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친 아버지는 남친 어머니만큼은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중재 역할을 발했던 거죠. 그런데 참 세상 요지경이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었는지 참 재미있는 세상이더라고요. 남친 집에 도착해서 몇십 분도 안 되어서 남친 집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저희 아버지가 바로 알아봤답니다. 남친 어머니를 보자마자 알아보셨대요. 그 진상 중에 진상이고 일진 중에 일진이었던 남친 엄마를 못 알아볼 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찌나 하필 첫 담임을 맡았을 때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는지 그때 생각만 해도 행여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고 하셨어요. 남친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대요. 바로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고 얼굴이 샛노랗게 변하더랍니다. 그런 남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너 선미자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남친 아버지가 물으셨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이 맞는데요. 제가 선미자의 담임이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준석이 엄마였어? 어쩐지 입이 더럽다고 했더니만 너였구만. 어리둥절해하는 남친 아버지가 남친 어머니의 담임 선생님이었다는 말에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한사코 남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넌 어째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냐? 네가 낳은 애를 고아원에다 버리고 이렇게 너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친 어머니가 그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나가라고 난리를 치자 남친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끽소리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대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이 신분으로 임신을 해서 퇴학까지 당했었는데 미혼인 채로 다른 남자와 동거해서 살다가 고아원에 아이까지 버렸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자라서 버린 생모를 찾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왔더랍니다. 미혼모로 출산한 곳에서 보호자로 담임이었던 아버지 이름과 학교가 적혀 있었대요. 감쪽같이 과거를 숨기고 남친 아버지와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친 아버지가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친도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오죽했겠어요. 완전히 그런 날라리과가 잘도 속이고 결혼도 그럴싸하게 했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가 남친의 어머니에게 그러셨대요. 자기 은사님도 못 알아보고 그런 막말짓거리를 하고 다녔어? 당장이 용서를 빌지 못해? 하지만 그동안 찰도 숨겨왔던 본성이 어딜 가겠어요? 오히려 막말은 누가 했는데 그러냐면서 난리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와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저 손민자가 얼마나 지독한 애였는지 너는 모른다. 손민자의 자식이면 볼 것도 없다. 아이고, 참 다행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남친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남친 어머니도 남친의 아버지한테 이혼을 당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